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새롭게 생긴 그리고 너무 즐기고 있는 취미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입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체력 단련 내지 신체 단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살 때는 헬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요. 헬스장 이런 것도 없었고 한국에 와서 새롭게 생긴 취미입니다. 근데 사실 평양에 살 때 간접적으로나마 헬스의 맛을 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같은 학급에 있던 친구가 자기랑 같이 운동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라고 하니까 운동 기구들이 많대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그 평양시 만경대교역 거기에 체육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릉에 있는 선수촌 같은 거기를 데려갔습니다. 저기 일반인이 가서 운동을 해? 그러니까 낮에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밤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당연히 돈을 받죠. 운영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갔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헬스장이거든요. 정말 운동기구들이 쫙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 운동선수들이 체력 단련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넓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그런 운동기구들을 본 거예요. 벤치프레스부터 턱걸이 기구 그다음에 각종 아령들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 달인가 다녔어요. 그때 약간 좀 운동이 재밌긴 했어요. 한 달 딱 운동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돈 내야 되고 그러고 대학 공부도 힘들고 하니까 결국엔 그만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유학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받았던 집 앞에 길 건너 바로 건너편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되게 작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착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서 헬스라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등록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엉망이었죠. 물론 지금도 엉망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서심한 성격에 관장님한테 잘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이것저것 기구들만 건드리다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뭐가 운동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유튜브에서 등 운동, 가슴 운동 찾아서 막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에 좀 재미를 붙이고 이제 미국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어학 공부를 잠깐 할 때에도 또 미국의 그 대학에 있는 짐이라고 하죠. 야, 또 그게 또 한국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크고. 그래서 거기서 또 거의 반년 넘게 거의 매일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취미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저는 헬스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새삼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평양에 살면서도 항상 배고팠거든요.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12시다 그러면은 10시부터 배고팠어요. 집에 가서 7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한 4시부터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배고픔이 어느 정도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배고픔 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를 힘을 빼면서 운동을 한다는 걸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북한의 그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또 챙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다 보니까 평양에 새로운 인민봉사 시설이 생겼는데 운동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이죠. 운동하는 모습이 잠깐 스쳤는데 랩풀다운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있잖아요. 어떤 부위를 위한 기구이고 또 그걸 위해서 정확한 자세가 있고 부상 안 당하려면 또 정확한 자세를 지켜야 되고 근데 그분이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모르는 거죠. 그게 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보면서 그래도 북한이 추세 따라간다고 시범적으로나마 한두 개 저렇게 갖다 차려는 놨는데 주민들이 언제 그런 걸 제대로 사용해 봤겠습니까? 그때 또 새삼 내가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까 이런 새로운 취미도 찾고 내가 또 내 몸을 이렇게 스스로 단련하고 가꾸고 이러는데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었죠. 올 봄까지만 해도 또 운동에 빠져가지고 주 4일은 헬스장 다녔는데 또 제가 너무 또 의욕을 부리다가 허리가 살짝 좀 부담이 가는 바람에 지금은 좀 쭉 쉬고 있긴 한데 또 조만간 내년 멋이 짧아지는 계절이 오면 또 열심히 운동을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새롭게 갖게 된 취미 두 번째는요, 바로 영상 편집입니다. 네, 저희 또 유튜브 채널과도 관련이 있죠.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을 때에도 영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 북한은 매체를 많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시청각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어 공부에서조차 시청각 자료가 부족합니다. 근데 다행히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소련 영화도 많이 방영하고 또 뭐 러시아 영화도 가끔 방영하고 그러는데, 또 5월 9일이라고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전승절, 러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그걸 기념을 해서 그때마다 국가적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녹화본을 평양에서 해마다 방영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방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CD로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글 가사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러시아어 가사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가사가 입혀진 그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공연을. 비디오 스튜디오인가 뭐 약간 불법 다운된 그런 뭐 프로그램이었겠죠. 그런 걸 또 어디서 구해다가 또 혼자서 막 사용 방법 익혀갖고 가사 입히고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밌었거든요. 저는 엄청 저 혼자 만들어놓고 뿌듯해서 막 그 친구한테 뭐 너 이거 나 이런 거 있는데 보지 않겠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잊고 살다가 지금의 아내 미니 씨를 만났는데, 미니 씨가 또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이팅, 난 응원한다, 뭐 자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면 당당하게 해라, 난 응원한다 이랬었는데, 또 유튜브 운영 초기에 같이 하기로 했던 그 편집자 일을 못하게 되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뭐 한번 해볼게, 컴퓨터를 많이 만져본 내가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또 유튜브 보면서 막 편집 배우고 막 편집 프로그램 처음으로 익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영상 편집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의 뭐 무보수로 편집자 및 운영자 그러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북한에서 영상 쪽에 관심이 있고 재밌는 일이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일단 자원의 제약이 있습니다. 편집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죠. 뭐 영상 자료가 있어야 되죠. 촬영하려면 카메라 있어야 되죠.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거 다 솔직히 돈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북한에 그렇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만한 장비들이 없는 건 뭐 당연히 아시잖아요. 맥북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사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어찌어찌해서 뭐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거나, 여하튼 열악합니다. 영상을 위한 인프라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뭐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상은 어디까지나 창작이잖아요. 영상도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신의 브이로그라든가 뭐 자기 생각이라든가 뭐 강의 영상이든 뭐가 됐든 뭐 별의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다 만들어서 업로드 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영상도 그 선전물의 성격을 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어떤 영상물에 입혀서 그걸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뭐 책을 출판해서도 안 될 거고, 영상을 제작해도 안 될 거고, 막 찍어도 안 될 거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프린터도 개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서든 또 제작해서 뭐 프린트하게 되면 삐라잖아요. 프린트마저도 국가 어떤 감독기관에서 다 허가를 받아서 그 딱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기에 다 뒷면에 붙여야 그게 있어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취미를 지금 한국에 와서 원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영상 쪽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내 미니 씨의 유튜브 채널 편집자 및 공동 운영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 쪽에 점점 더 그쪽을 공부하게 되고, 최근에 또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장비병이라고. 이게 또 거의 뭐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냥 한 2개월 주기로 불치병이 자꾸 도지는데, 이번 달엔 또 마이크 좀 괜찮은 거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다가, 그게 좀 겨우 한두 달 참아가지고 가라앉을까 싶으면 그 다음에는 또 카메라 렌즈를 좀 하나 좀 좋은 거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것 때문에 미니 씨도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쫄라갖고, 미니 씨가 좀 저를 사랑하는데 제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많이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년 5년 평양의자 나민이 채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철주야 노고를 바치고 있는 저에게 좀 새로운 카메라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세 번째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즐기고 있는 취미는 축구입니다. 사실 뭐 축구는 뭐 남북은 물론 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축구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는 없죠. 북한에서 저도 축구 정말 많이 했습니다. 평양에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그 바닥이 고무인 그 운동화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새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뭐 한 2년 정도는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껴 신어서. 근데 그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발뒤축이 다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하필 또 제가 다닌 고등중학교는 그 운동장이 흙이 아니고 아스팔트였어요. 거기서 매일 뭐 2시에 하교를 하면 저녁 8시 새카매져서 이제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축구를 했으니까 뭐 신발이 나만 할 리가 없죠. 아무튼 네, 북한에서도 그렇게 축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 있는 애가 인기가 많습니다. 집에서 공 하나 생기잖아요. 아까워서 잘 가지고 나가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헌신하는 거죠.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 내 공 아깝지만 같이 나가서 놀자라고 이제 학급에 가져가면 그 애가 되게 인싸였습니다. 인싸. 뭐 축구공이든 농구공이든 공 하나 있으면 뭐 그랬죠. 대학에 가서는 축구장에 항상 그 제대군인들도 많고 하니까 축구장이 비어있질 않더라고요. 축구장이 또 멀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청사랑 멀어서 축구장은 잘 안 가게 됐고, 대학에 가서는 또 농구에 또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2학년 뭐 성적 관리 잘 안 될 정도로 공부 끝나자마자 5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농구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을 나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혼자. 그래서 파리는 보면 지하철이 이렇게 고가도로처럼 된 그 지하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이 그 위로 지나가는 그게 13구역을 쫙 지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농구장들이 꽤 많습니다. 다리 밑에. 그래서 거기 가서 혼자 이제 농구공을 퉁탕거리다가 흑인 형들, 키가 진짜 이만하고 팔다리 막 이렇게 긴 형들이 인원 한 명 모자라면 나보고 이제 하겠냐고 물어보면 같이 운동했던 또 그런 경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 축구 동호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또 지인이 또 축구 좋아하면 한번 나와봐라 라고 소개를 해줘서 나가게 됐는데, 역시 제가 또 예전에 축구를 좋아했어서 그런지 다른 일정 다 제치고 그거는 또 꼬박꼬박 또 한 달에 한 번인데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좀 요담이긴 한데, 제가 평양에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뭐 나름 어디 가서 축구 10명 뽑으면은 거기는 꼭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동호회에 와서 다른 팀들이랑 붙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제가 지금 그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축구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팀들이랑 이제 11대 11 혹은 뭐 풋살 이런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남한이죠. 그 오리지널 남한 분들로 이루어진 축구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진짜 한 30대 2 정도로 패한 것 같아요. 나중엔 들어가면 오, 또 들어갔네. 막 나도 박수 치는 거예요. 막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나 뭐 어떤 그 축구 기술 뭐 이런 걸 떠나서 확실히 한국이 축구 선진국이라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 국가대표팀 그 선수 국제 경기에서도 당연히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 축구를 즐기는 것만 봐도 이게 내가 정말 축구 선진국에 왔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축구를 할 때는 솔직히 축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좀 축구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딱 둘러나뉘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방어 수비를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도 딱히 뭐 이게 패스, 킬패스 뭐 이런 게 아니고, 크로스 이런 게 아니고 빼몰기, 그게 좀 빼몰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리블이죠. 축구를 잘하는 어떤 드리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혼자 이렇게 짜자자작 제끼고 탁 넣는 게 이제 그게 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구 잘하는 거는 드리블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축구를 좀 최근에 해보니까 축구는 이게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팀 경기로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막 30대 뭐 3, 뭐 20대 0 막 이렇게 엄청 초맞다 보니까 한두 명 잘하는 걸로 하는 게 축구가 아니로구나라는 걸 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결사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로 그 모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뭐 권리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당연히 뭐 가능한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취미 활동으로 모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축구하고 이런 건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뭐 정식 명칭으로 팀을 만든다거나 뭐 유니폼을 맞춘다던가 유니폼된 내 이름을 박는다던가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조차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은 뭐 아직도 주말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고, 토요일에는 뭐 정치 행사도 하고, 뭐 그나마 일요일에도 이래저래 노력동원, 뭐 정치 행사동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한가하게 단체로 모여서 축구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축구를 직접 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축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국에 문화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축구장 정말 많고요. 축구장의 질이 정말 좋고요. 잔디밭 웬만하면 다 잔디로 된 축구장이잖아요. 뭐 건물 그 옥상에도 이제 다 이게 구물 쳐갖고 축구장으로 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화센터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가끔씩 와이프랑 수영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도 평양에 딱 하나 있거든요.
창강원이라고 좀 싼 가격에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평양 중심에 딱 한 곳, 창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는 뭐 서울 뭐 어디 가나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도 많고, 또 사설 수영장 뭐 이런 문화센터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뿐이 아니고 뭐 자전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 트랙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등산도 하잖아요. 뭐 등산 트랙 너무 잘 되어 있고, 한마디로 요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많고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뭐 거기를 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회는 더 활성화되고, 북한이 또 말은 잘합니다. 체육을 생활화 대중화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한의 사람들이 취미생활에 그렇게 진심인 것처럼 북한의 주민들도 환경만 주어지고 자유만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이런 각종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마저 다 올가매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반드시 북한이 변화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남자 김정국이었습니다.